안녕하세요. 젠틀길입니다. 한동안 외부 스케줄이 있어서 좀 오랜만에 업로드하네요. 오늘은 일단 아토피원 분들이 체중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아토피원 분들은 대부분 체중이 높은 경우들이 많고 식습관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반대로 너무 말라 있는 분들이라든지 음식을 좀 먹어도 좀 체중이 잘 늘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통은 극단에 있어요. 보통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토피가 심해지면 멘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준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체중이 좀 잘 관리가 되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좀 높은 체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고등학교 때 100kg까지 올라갔었고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이유, 체중 조절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다이어트라는 거는 운동이나 여러 가지 식단 조절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려야 하지만 오늘은 일단 이유까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 속에 들어있는 독소들이에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해로운 것들,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흐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체 여기저기에 분포되어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방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방이 이런 노폐물들이나 독소들을 가지고 세포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살이 찔 때는 이런 독소들이 이런 지방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찔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런 독소들이 몸 밖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혈관 속을 타고 다니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소를 해줘야 하고 독소를 배출해줘야 하기 때문에 운동은 당연히 또 포함이 돼야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체중 조절은 꼭 필요합니다. 많이들 해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진행을 하는데 해독이라는 단어가 맞다 틀리다 이런 경우 얘기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 몸 안에 있는 해로운 것들, 노폐물이나 독소 같은 것들을 배출해줘야 한다라는 거는 정해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염증 수치의 상승이에요. 몸에 지방이 많다 보면 염증이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이 많으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게 돼요. 여성 호르몬들이 많아지면 남자에게도 문제가 되고 여성분들에게도 오히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호르몬의 밸런스를 잘 맞춰줄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 체중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체지방이 몸에 많게 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사실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 건강이에요. 1번과 2번에서 이야기한 것들과 동일한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 간은 계속해서 일을 하죠. 우리가 무엇을 먹든 커피를 먹든 술을 먹든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에 어떠한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도 간은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노폐물들이 많이 쌓이고 식습관들이 안 좋아지면서 간이 계속해서 무리가 가게 되면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런 악순환들을 막기 위해서 또 체중 조절은 꼭 필수입니다. 네 번째는 순환과 대사 능력이에요. 우리 몸은 혈액도 그렇고 림프도 그렇고 계속해서 순환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 대사라든지 단백질 대사, 탄수화물 대사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대사를 통해서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배출되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혈관도 당연히 막히면 문제가 생기지만 림프절도 막히면은 또 굉장히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어느 순간 어느 부위가 막히게 되면 순환이 되지 않고 다리가 붓는다든지 팔이 붓는다든지 여러 가지 림프 부분들이 붓게 되고 림프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면역이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 같은 것들이 림프절에 많이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림프 순환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을 경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혈관 또한 마찬가지겠죠. 혈관이 건강해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여러 가지 노폐물들도 잘 배출을 하게 되고 산소 운반이라든지 영양소들 운반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혈관과 림프의 순환을 위해서 꼭 체중 조절은 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체중 조절을 했는지도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몇 마디 해볼게요. 저는 고등학교 때 몸무게가 100kg까지 올라갔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이제 식단과 여러 가지 운동들을 뭐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했다라기보다 그냥 외부 활동 많이 하고 많이 걸어 다니고, 그때 제가 필리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운 나라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중이 많이 줄었었고 약 한 80kg까지는 내려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피부 컨디션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게 음식을 그렇게 가려 먹지는 않았을 때라 양만 줄였던 상태다 보니까 그래 나쁘지 않게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국을 또 유학을 가게 됐었는데 그때가 가장 피부가 안 좋았을 때예요. 저번 포스팅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피와 진물이 엉겨 붙어서 옷과 피부가 이렇게 딱 붙어 있었던 시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활동도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10m밖에 안 되는 그 학교 건물까지 못 가서 기숙사에서 그냥 생활을 했던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눌러붙어 있으면 옷을 뗄 때 너무 아프기 때문에 생수를 사다가 몸에 이렇게 들이부으면서 옷을 벗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곳의 환경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사 먹었던 음식들이 사실 그렇게 뭐 건강한 음식들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냥 밖에 동네에 있는 볶음밥집에 시켜다가 먹고 이랬기 때문에 맥주도 많이 마시기도 했었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피부가 안 좋아졌었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는 병원의 힘을 빌렸었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도 쓰고요, 주사도 맞고요. 이렇게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어찌됐든 다시 다이어트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게 살을 빼고 진행을 하다가 군대에 가서 굉장히 심했어요. 군대에서는 그래도 체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뭐 청결 문제 때문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잘못하다가는 그냥 제대를 중간에 할 수 있을 법한 정도로 군의관님이 이거 너무 심하면은 전역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심했었는데 뭐 그래도 어찌 하다 보니 다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대에서 나올 때쯤에는 제가 러닝을 시작을 했어요. 러닝을 시작하다 보니까 70kg대까지 몸무게가 내려갔었고 그 이후로는 진짜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면서 한번 다이어트를 제대로 한 적이 있었는데 70kg 초반대 체지방률 약 10% 정도의 몸을 유지를 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에는 거의 아토피가 완치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건 환경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정말 환경이 깨끗하고 공기가 깨끗하고 이런 곳에 있으면 확실히 아토피 피부는 많이 좋아지는데 그 와중에 중요한 것도 정말 식습관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식습관이 좋아야 당연히 체중 조절도 되겠지만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 안의 건강이 또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식단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식단이 굉장히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있고 어느 정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따로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제가 지금의 아내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또 좀 살이 많이 쪘어요. 체지방률이 뭐 한 28%까지 또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또 체중을 조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일단 체중 조절을 하는 건데 제가 여러 가지 뭐 이제 앞에 영상들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과 같이 어깨가 빠지는 증상들이나 여러 가지 허리가 조금 디스크 초기 증상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맞춰보고자 다시 정성화시켜보고자 이런 린머슬을 키울 수 있는 운동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뭐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니까 열심히 그냥 운동하면서 기록 올리면서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하면서 쪘던 살 때문에 또 피부가 안 좋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이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가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그런 것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차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관리를 해왔던 시간들이라든지 이런 뭐 식단, 운동 이런 것들 꾸준히 업로드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운동은 제가 가장 약한 부분 푸시업 하는 거랑 AB 슬라이드라고 하죠. 복부 운동인데 이제 뭐 좌우로 움직이다 보면 이제 외복사근이라고 하는 옆구리 쪽 운동도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찍을 때 꽤 오랜만에 하는 거였어요. 이게 지금 24일에 찍은 영상인데 이 전에 AB 슬라이드를 했던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했더니 저렇게 엄청나게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음날 또 복근에 다 알이 배겨서 제대로 웃지도 못하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살짝 아직 느낌이 남아있는데 내일부터는 또 유산소 운동 다시 시작하면서 또 영상 올리고 식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빨리 시작을 하고 싶은데 그 이전에 일단 아우터 케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끝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걸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체중 조절 이야기들을 한 만큼 저도 이제 체지방률을 다시 10% 초반대, 10% 내외까지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6월 말이니까 올해 끝나기 전까지 하면 너무 길려나요? 뭐 일단 3개월 안에 최대한 맞춰보고 또 그게 안 된다면 다음 3개월을 목표로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영상이 일종의 아토피언들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서로의 노하우라든지 서로의 지식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함께 아토피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